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소비자정보유통연구실의 한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환경을 접해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에 매우 익숙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의 아동들이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죠.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그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시된 연구가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입니다. 제목은 아동 소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로서 한마디로 14세 미만인 아동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합니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들의 최우선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동의 발달에 따라 연령별로 그 특수성을 고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동을 발달 수준에 따라 나누어서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식 및 행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네, 그래서 아동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았고요. 아동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부모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부모에 대해서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인식과 행동을 물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FGI를 통해서 질적인 연구를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양적으로 실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동 소비자의 연령별 서비스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 소비자의 인식 및 행동은 어떠한지, 세 번째는 부모의 인식 및 행동은 어떠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연령별 이용 현황입니다.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이렇게 좀 다른 이용 형태를 보였는데요. 먼저 유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기가 아닌 부모님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이디 또한 부모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용을 할 때에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기기를 켜주고, 그리고 컨텐츠를 눌러주시는 등 거의 부모님이 많은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는 스스로 자기가 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기 보유에 있어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때부터 조금 많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주로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보였고, 근데 이제 저학년과 다르게 어떤 숙제를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카톡 같은 SNS를 보이는 행태가 많이 도출이 되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증가가 돼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자주 이용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 대부분이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이용을 할 때에도 회원가입도 다 스스로 하는 등 좀 더 주체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의 인식 및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FCI에서 각 아동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U할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서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부모가 직접 동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눌렀다. 잘 모르겠어서 엄마한테 물어봤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인 거는 알고 있었으나 그냥 동의를 무의식적으로 누르면서 하는 행태를 많이 보였고 또한 엄마 번호로 몰래 인증번호를 받아서 몰래 회원가입한 적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중학생 또한 이제 더 무감각해져서 그냥 동의한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개인정보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령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안타깝게도 개인정보 제공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잘 무엇인지 알고 실질적으로 정말 동의한다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인식 및 행동이었는데요. 부모에게 개인정보가 무엇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돼서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부모님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계시나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어려우나 옆에서 좀 중재하는 모습은 많이 보였는데요. 크게 5가지의 중재 행태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히 제한을 한다 라는 등의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어떤 게임을 할 때 옆에서 보고 있는 그런 감시 및 모니터링하는 행태도 보였고 세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행태인데 동의하는 단계, 회원가입에 있어서 동의하는 단계부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대신 해주시거나 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중재로서 이제 패밀리 모드를 사용하거나 그리고 키즈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에 대한 적극적 중재 행태인데 아이가 뭐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령에 따라서 발달 상태도 다르고 온라인 이용 행태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 때에도 연령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상호작용하는 가족적인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데 연령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통제를 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등에 있어서 그런 역량 강화 방안의 주체와 초점을 연령별로 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결론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아동은 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있는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게 그림을 이용한다거나 영상이나 오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이용 약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과 부모 모두 학교 수업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시행되기
원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현재 교육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개선을 원한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동을 중심으로 연령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살펴보았던 점이 첫 번째 의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동의 발달 수준과 역량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